자,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지인을 만났는데 그분은 정말 그야말로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의 표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김남국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남국 설명을 했는데 에이 그래도 잘못했지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 방송도 가끔 보시고 나 알고 그런 분이 이렇게 하면 이런 말씀하시면 되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낸다. 아이고 왜 화를 내냐. 화내면 안 된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딱 이거예요. 뭐라 그러면 그러면 이재명은 왜 사과를 했냐. 이재명이 사과하는 순간 자기 같은 사람들은 김남국이 잘못했네 라고 그냥 결론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사과하는 순간 김남국 아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를 권유하는 놈이 그놈이 범인이라는 거예요. 사과하면 안 돼요. 국민의힘이 사과하는 거 봤어? 윤석열이 사과하는 거 봤어? 잘못한 게 아니면 사과 좀 하지 마 제발. 논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하지 마. 논란을 우리가 일으켰어? 언론이 만들었고 검찰이 만들었지. 김남국이 논란을 만들었어? 제발 사과하지 마십시오. 사과하는 순간 중도들이 뒤돌아선다니까? 이게 제가 어제 확인한 민심이었어요. 절대 진짜 잘못한 게 나왔을 때 사과하세요. 사과하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사과를 하는 순간 김남국은 죄인이 된 거예요. 이재명이 사과하는 순간 김남국이 죄인이 된 거라고. 설득 불가능. 정의감만으로 정치할 수 없습니다. 상대는 악마들이에요. 언론과 검찰, 국민의힘이라고요. 이놈들하고 싸우는 상황에서 나 혼자 선비처럼 절대 그렇게 싸워선 못 이깁니다. 김남국의 범법행위가 밝혀졌을 때 사과해도 늦지 않잖아. 정치 저관여층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시민들 있잖아요. 이분들은요 이 김남국 사태가 김남국이 잘못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확신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재명 대표의 사과가 있다는 겁니다. 충격받았어.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민심이고 사과하는 순간 아 사과했으니까 봐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게 어려운 말이 나와. 코인 60억 무슨 지갑 뭐 어쩌고 어려운 말이 막 나옵니다. 거래가 어쩌고 저쩌고 막 돈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모르겠어. 김남국이 잘못했다고 계속 떠드는데 모르겠다고. 그런데 이재명이 고개 숙여 사과를 했어. 아 그러면 김남국 제가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사과하고 김남국을 죄인 만들어버린 겁니다. 물론 그 내용에는 김남국이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랑은 조금 다르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민주당 내에서 사과하라 라고 얘기하는 놈들이 범인입니다. 그놈들이 범인이에요. 그놈들이 밀정이라고요. 이낙연이 대선 때 뭐 했죠? 여사님 사과 요청했습니다. 자기가 선거운동 뛰는 조건으로 여사님 사과 요청했어요. 그래서 여사님이 사과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사과할 일도 사과를 안 하는데 사과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도 사과를 하니까 사과하는 순간 너 잘못한 거 인정했구나. 더 때린다니까. 제발 전략적으로 우리 정치합시다. 전략적으로 좀 정치하자고. 그만 좀 쳐맞고 한 대 때리면 두 대를 때릴 생각으로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대 때리면 어이구 아파라 이러고 앉아있으니 때릴 맛이 나지. 탈당하고 사과하고 맨날 왜 그래야 되는데. 사과를 종용하는 놈들이 범인인 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낙연이 사과한 거 봤어요? 이낙연이 사과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사과 안 해? 이낙연 같은 애들은. 윤석열, 이낙연 사과합니까? 이광재 같은 놈들이 사과한 거 봤어요? 임종석 같은 인간들, 양정천 같은 인간들이 사과하는 거 봤습니까? 저놈들은 사과 안 해요. 우리한테 사과만 요구하지. 사과를 요구하는 것들이 밀정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자, 사과할 때 어떤 식으로 사과해요? 논란을, 김남국도 본인이 사과했어요. 국민의 눈높이, 논란을 일으켜. 걔가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과하는 순간 죄인 확정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김남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는 순간 김남국 죄인 인정하는 거고요. 하루 이틀이냐고요. 늘 그렇게 활용해 왔잖아요. 또 당해요. 또 당해.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뭐가 됐든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뛰어준 사람들 지키는 데는 확실히 신경 써야 됩니다.
김남국 이렇게 내버리면요. 누가 이재명 옆에서 목숨 걸고 뛰어주겠습니까? 저번 대선에 김남국만큼 열심히 뛰어준 사람 누가 있어요? 이재명이 사과하는 순간 김남국 죄인 확정이에요. 이거 못 이깁니다. 설득 못해요. 제가 어제 제 아는 지인을 만나서 확신 들었습니다. 아, 이 사과가 진짜 위력이 세구나. 설득 못한다니까? 어떤 사과를 했냐 설득하는 순간 끝나요. 설득 안 돼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이재명이 사과했잖아. 끝이야. 그 사과 내용은 이러이러하고 구차해져요. 구차하면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설득이 불가능하다. 정치는 전략이 필요해요. 제가 계속 밀정이라는 단어를 밀고 있는 것도 그거예요. 수박으로는 얘네들 제거 못해요. 수박하면 강성 지지자가 반사적으로 튀어나옵니다. 너 수박이지? 너 강성 지지자지. 이렇게 이제는 수박과 강성 지지자가 반반 싸움이 됐어요. 수박으로는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정이라는 단어를 꺼낸 거예요. 밀정을 없애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윤석열하고 한 배를 타고 있는 놈들을 찾아냈는데 얘네들을 쉴드 칠 놈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수박들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하고 한 배를 타고 있어? 그건 아니지. 그거 티낼 수 없어요. 밀정들 몇 명만 속아내면 이 이낙연 개들 일단 꼬리 내리고 조용해질 겁니다. 전략이 필요하다. 제가 12구 참사가 벌어진 그때 이 정부 무너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버텨? 못 버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유가족들은 이 분을 어디다 풀 수가 없어요. 왜 그냥 넘어갔을까요? 언론이 안 다뤄줘서? 언론은 언제 다뤄줬나요?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닌 건 상수였습니다. 민주당이 전략이 없었어요. 민주당 내 전략 부재가 결국 12구 참사를 흐지부지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계속 말씀드려요. 작년, 재작년은 했는데 올해는 왜 안 했냐? 왜 안 했냐? 똑같은 질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했어야 된다. 안전요원 배치 왜 안 했냐? 다른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작년, 재작년은 했는데 왜 안 했냐만 물어봤어야 돼요. 그래야 보는 사람들이 그러게 왜 안 했지? 용산구청장한테 물어보고 경찰한테도 물어보고 공무원들 다 물어봐야죠. 왜 안 했냐? 작년에는 했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는 왜 안 했냐?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 봐요. 그런데 뭐 했어요? 신고했는데 왜 늦게 왔어요? 사고 난 다음에 왜 늦게 대처했어요? 질문이 계속 분산이 되니까 먹고 살기 바쁜 국민들은 피로감이 쌓이는 겁니다. 하나의 질문만 집중했어 봐요. 캐치프레이즈를 딱 걸었어 봐요. 왜 안 했습니까로. 현수막 걸고 왜 안 했습니까? 12구 참사. 작년, 재작년 언제나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올해만 왜 없었습니까? 왜 그거 안 했느냐? 하나의 질문만,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모든 공무원들에게 똑같은 질문만 계속 던졌으면 국민들이 궁금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사람들은 많았는데 왜 올해만 사고가 났어? 그러면 무너지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마약 단속을 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안전요원 배치하지 않았다. 마약 단속으로 한 건 올리고 싶었던 그 윗선이 누구냐.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략이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여러 질문을 막 해대요. 거기에서 거짓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근데 그걸 이슈화 시킬 적 있습니까?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건 상수였다고요. 감안하고 언론이 다뤄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지 돼요. 그렇게 했으면 12구 참사로 이 정권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구 참사 온데간데 없어요. 160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나라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를 쓰고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자, 수박들이요. 기득권하고 붙어 있습니다. 돈도 있고 힘도 있어요. 언론도 걔네 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박거린다고 걔네 데미지 입나요? 수박이라고 공격을 하니까 강성 지지자, 개딸 이렇게 반사 놀이하면서 수박이라고 얘기하면 강성 지지자가 바로 튀어나오니까 이거 효과가 이제 떨어졌어요. 그리고 수박이란 단어는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수박이 뭐예요? 왜 수박이라고 불러요? 우리만 알아. 겉은 민주당인데 까보니까 빨간색 국민의힘이다. 벌써 설명해야 되면 지는 거예요. 밀정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 사과를 하는 순간 지는 거다. 사과 내용이 사실 그게 아니라 지는 겁니다.
설명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전략은 심플해야 되고 설명이 필요 없어야 되는 겁니다. 수박들은 기득권이에요. 그들은 더 셉니다.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죠. 그야말로 쪽수밖에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쪽수로 이길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돼요. 힘세고 가진 것 많은 소수와 힘은 없고 가진 건 없는 다수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설명하면 진다. 잊으면 안 됩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키워드를 잘 찾아내야 되고 그렇게 싸워야지 이길 수 있어요. 고귀하게 싸워선 이길 수 없습니다. 선비질하면서 싸워선 이길 수 없습니다. 이준석이 20대 남자들을 꼬신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여가부, 페미, 첩결. 설명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문재인이 페미니스트다. 문재인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한 건 그런 뜻이 아니라 설명이 들어가야 돼. 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라고 발언한 거, 이 사진 한 방이 지는 싸움을 만든 겁니다. 윤석열도 페미니스트라고 대답한 적 있어요. 이 이미지 이런 것들을 콱 막아서 그걸 뿌려야 돼요. 윤석열도 페미니스트라고 했다. 윤석열 페미. 여거부 폐지 안 했음. 설명하면 져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으로 탈탈 털린 이유도 그거예요. 탈원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문재인의 탈원전은 그게 아니라 설명해야 되잖아. 졌어. 설명하면 안 돼. 그래서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끌고 온 놈, 이놈 역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정책을 포장하는 사람이었다면 에너지 다각화 정부 이렇게 썼을 겁니다. 원전도 있고 재생에너지도 있고 우리는 이제 재생에너지, 다양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간다. 이게 탈원전 아닙니까? 근데 탈원전이 멋있었나 봐. 탈원전을 딱 꺼내들자마자 욕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맨날 그 탈원전은 그게 아니라 설명을 해야 돼. 설명 들어? 안 들어요. 설명하면 진다. 명심하십시오. 설명해야 되는 키워드, 설명해야 되는 캐치프레이즈, 설명해야 되는 아젠다는 지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빵! 그냥 그렇게 가는 거. 이준석이 이대남들을 선동할 수 있었던 것도 딱 그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어야 돼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망해가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설명이 많잖아요. 안 듣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저 등신 같은 놈 이러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해명을 하고 해명하는데 거짓말을 한 거 또 해명을 하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윤석열이 지금까지 지지율 반등에 성공한 건 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노조 조진다. 설명이 필요 없잖아. 노조? 노조? 노조랑 협상을 해. 그러면 이건 봐주고 이건 안 봐주고 이러면 또 설명이 들어가잖아. 야, 노조는 조져. 심플. 아이고 속 시원하다. 끝.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속 시원하다 하고 있는 이 대중들에게 노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하고 설명해야 되잖아. 지는 거예요. 노조는 조져야 이익이다. 정치적으로는 그래요. 이재명도 노조랑 타협해주는 척 하다가 조지잖아요. 지지율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의 인식이 그래요. 노조든 노조놈들이 땡깡 부린다. 명심해야 됩니다. 설명하면 지는 거예요. 설명하면 지는 거고 사과하면 지는 거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리하게 움직여야 쟤네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